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어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갖다 들이대고 수갑차고 여기다 아니 뭐 덮고 사는 거나 뭐나 별로 안 좋은 걸 줬으니까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하죠. 범죄자 취급을. 한 군데 100여 명, 어떤 데는 한 50명, 침대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이용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나갔고 구금됐다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 쇠사슬로 묶고 그 수갑을 채우고 무슨 중범죄자 대하듯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나 싶어요. 일단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갑자기 돌아오기로 한 날 미국 측의 요구로 하루 연기되고 겨우겨우 해서 일단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그간의 과정을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9월 4일 날이죠. 조지아주에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으로 거기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국토안보부 직원들 그리고 FBI 등 해서 연방기관 10개 네. 기관이 500명 규모로 헬기를 동원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서 거기서 급습을 해서 네. 체포를 해갔거든요. 475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 한국인은 317명, 물론 이제 돌아오신 분은 316명이고 한 예. 분은 거기에 남아 있죠. 굉장히 이제 열악한 시설에서 구금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구금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의 그 뭐 우리로 봐서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타이를 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쇠사랑을 찬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구금 시설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급히 이제 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바로 현장에 급파를 하고 워싱턴에 있는 원래는 이제 애틀란타에도 총영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만둬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가 거기를 가서 면담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협의가 곧 끝났다. 그래서 10일이나 11일쯤 돼서는 뭐 한국 시간으로 하면 11일일 거고 미국 예. 시간으로 10일 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때 또 놀랐어요. 네, 이러다 못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족들도 놀라고 본인들은 더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제 해프닝 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거 이제 숙련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루가 더 연기가 돼서 네. 11일 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 한국에는 어제 오후에 무사하게 도착을 했는데 네. 뭐 도착해서 지금 어떤 심정이었냐 하는 것은 지금 도착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그 리포터를 통해서 다 아셨을 텐데요. 저분들이 구금당한 것이 범죄자 취급받았다는 거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 미국에 재입국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분들한테 있을 텐데 어찌됐든 네. 원래 돌아오시도록 계획했던 316분이 모두 네. 안전하게 귀국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또 그렇죠. 느껴졌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된 한국인 중에서 한 분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구금된 상태로 이민 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남아 있기로 했잖아요. 네네. 본인이 지금 구금됐던 사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였겠죠. 네, 그분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족도 거기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네. 그게 이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것까지 받은 분이에요. 취업 허가. 그렇죠. 취업 허가서. 예, 예, 정확합니다. 취업 허가서. 취업 허가서까지 이분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한 거죠. 예. 내가 왜 여기에 저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영주권 이거 신청한 것이 다시 이제 말살이 될 수도 있고 네. 영영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하고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서 남았고 그 남은 인원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영사 조력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영사 조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민단속국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단속 작업을 벌여왔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예, 미국은 뭐 지금 이민차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불을 켜고 네. 이렇게 이제 막 잡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것이 반이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불법 체류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제 100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백악관의 밀러라고는 부비서실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반이민의 최선봉에 서 있어서 관련 부처들을 갖다가 조종 통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회의할 때 이민차관국 불러들이고 국토안보부 불러들여서 도대체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추방하느냐 하니까 665명 정도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하면 한 달에 3,000명을 내보내야 되는, 하루에 3,000명씩을 내보내야 되는데 665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4배로 더 해서 이제 내보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차관국에서도 이제 막 아무데 이제 막 들어가서 네. 이제 체포하는 거죠. 뭐 시카고도 가고 LA도 가고 홈디포라고 하시죠. 그게 주로 일용직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예. 일용직이라고 하면은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신분들이잖아요. 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무자비로 이제 잡아가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상 지난 2월 달, 3월 달에도 베네수엘라 출신들 100명, 200명씩 해가지고 뭐 미국에 쿠바에 있는 미국의 간타나무 기지로 보내고 예. 또 다른 나라의 테러 범죄를 수용하는 대로 막 바로 보내버리고 네. 그 바로 보내는 그 와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왜 그런 사람도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죄 지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연결시켜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위 말해서 미국을 뭐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파들 예. 그러니까 공화당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는 집토끼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차별한 단속이 지금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번 같은 단속은 미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뭐 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한국인들이 1명, 2명도 아니고 예. 30명도 아니고 317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미국의 그 관련되는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은 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 아무리 이민 단속에 대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체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한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뭐 임신한 사람도 있었다고 네. 하고 굉장히 구금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라든지 구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소송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법하고 이제 한국의 국내법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뭐 파출소 들어가서 집기 던지고 경찰 두드려 패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경찰들 겨우겨우 말리고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술 취해서 난동 부린 사람 두드려 패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경찰들이 다 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총기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총으로 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쪽은 법이 모든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엄격하다. 엄격하고 미국의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케이블 타이 채우고 쇠쇠랑 채우고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뭐 구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구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필요하면은 아마 그런 것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것을 당했으면은 소송을 뭐 한 가능성은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총을 들이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겁박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껏 해봤자 이제 전자 충격기 정도인데. 테이저건이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민사관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대할 때도 얼굴에 대고 바로 그냥 총을 겨누는 그런 형태거든요. 실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국내법으로 미국을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미국은 미국의 국내법으로 예. 미국의 시각에서 봐야 그나마 이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번에 들어온 한국인들이 일단은 강제 추방이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걱정이 됐던 건 다시 미국에 입국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그렇죠. 부분은 확실히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네. 이제 확언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줘야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 혹시 이제 가보시고 또 비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전자 여권 그러니까 에스타라고 하는 예. 거 그거 받아서 미국 잠시 여행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에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양식이 있어요. 네. DS 160이라고 하는 양식. 그 양식이 몇 장이 돼요. 예. 몇 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미국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까? Yes, No. 그거거든요. 예. 거기에 뭐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yes, no만 이제 거기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yes를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영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왜 그랬는지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 아이들도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데 F 비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이 부분이 클리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 밑에 세포 뿌리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안 좋은 영향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클리어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한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된 적이 없다라고 뭐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포된 적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영사하고 인터뷰할 때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 외교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 돌아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네. 그렇고 앞으로 미국에 또 갈 일이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자칫 잘못 나갔다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좀 개선해야겠다. 워킹그룹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H-1B 비자 그리고 예. 에스타라고 하는 거 이번에 네. 우리 316분을 대충 보면 한 50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한 50%는 H-1B 비자 받아가지고 한 전자 50%는 관광 여행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50%는 에스타 받아서 가셨더라고요. 예. 단기 상용 비자하고 전자 여권 B1 비자죠. 비자랑,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네. 미국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문구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가가지고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뭐 일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미국이 해석할 때는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급습을 해서 단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이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해석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좀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H1B 비자, 또 H2B 비자. H2B는 이제 비농업 비자니까요. H1B는 전문 비자고요. 예. 여기에 대한 쿼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한테는 페이버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이걸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뭐 인구가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적죠. 예. 거기 연 4,500명을 할당을 해줬어요. 칠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400명 정도. 근데 우리나라만 그동안 안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우리가 거예요? 이제 그게 싱가포르하고 페루하고가 2002년, 2003년도에 체결이 됐고 FTA를 예. 대한민국은 2007년도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FTA를 재개정도 물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칠레는 해주고 네. 우리부터는 이제 안 해준 거죠. 더 까다로워진 그렇죠. 거군요. 훨씬 더 이제 까다로워진 거죠. 그것 예.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H1B 비자를 1년에 미국이 몇 개를 이제 할당을 하느냐면 8만 5천 개를 할당을 해요. 예. 그중에 2만 개는 미국에서 석박사학위 받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미국에 남아서 취직하겠다면 그 사람한테 일단 먼저 줘요. 네. 그럼 나머지 6만 5천 개거든요. 네. 6만 5천 개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 주고 그럼 우리나라도 신청은 하는데 평균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2천 명 정도 받습니다. 1년에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비자 받는 게 까다롭다 이렇게 까다롭고 시간이 소문이 오래 났던 걸리죠. 거군요. 시간이 예.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H1B 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호주가 받은 방식인데 호주인만을 위한 비자. 그것을 이제 E3 비자라고 해요. 임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는 아니 이런 이제 뜻이겠죠. 새로운 비자를 또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은 이게 이미 한국은 이런 임플로이먼트 4 예. 그러니까 E4 비자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예.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류를 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류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오히려 네, 더 네. 많아져야 되는데 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세가 강해졌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B1B 비자라고 하는 단기 상용 비자고 에스타 여기다 문구 해석하는 거하고 H1B 비자 쿼터 늘리는 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의회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석방된 당일에 미국에서 관세 협상 얘기를 또 네, 네, 꺼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게 무역 협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했던 거를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아니 7월에 네. 우리 분명히 관세 협상해서 15%로 낮추겠다. 네. 이렇게 다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세부 예. 내용은 이제 구체화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김정관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한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서명했다, 니들도 서명해라 이 얘기거든요. 절대로 바뀔 일 없다, 네. 융통성 없어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지금 서명한 내용이 뭔지가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미국이 90% 이익을 가져가고 일본이 10% 이익을 가지고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 90% 이익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관세도 15% 이렇게 낮춰주고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도 이걸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이랑 똑같이 해라 이거죠. 그렇죠. 한국은 이제 3,500억 불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경제 규모가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GDP 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2.5배 정도 되고요. 일본은 그래도 엔화라고 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근데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3,500억 불이면은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국이 한 4,100억,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3,500억 불 줘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국의 한 85%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당장 디폴트 될 수 있어요. 금융위기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다른데? 경우에는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요 3배가 더 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융순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외국에 돈 빌려준 거하고 예. 그다음에 돈 빌린 거하고 이거 합하면 이거 3조가 넘어요. 그만큼 부자 나라예요. 예, 예. 한국은요 1조 조금 넘어요. 예. 그것보다 우리 3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경제 규모 면이나 또는 기축통화국 면이나 또는 외환 보유액이나 순자산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감안을 해서 다 일본과 이제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죠. 일본과 똑같은 걸 바라느냐 이제 미국에서 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예. 원래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고 예. 협상이 또 결렬돼서 언제 봅시다 하고 또 한 번 또 네. 더 만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텐데 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큰 틀은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자 문제도 그렇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미국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